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산이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협회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네, 첫 번째는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주 국권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저기 올라가 보면 고종의 항공을 요구를 했다든지, 그리고 만민공동을 개최해서 러시아의 어떤 이권 침략을 막아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요. 민권 신장에도 기여했죠. 예. 민권 신장은 자유 민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에 가보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그죠? 그리고 재산권 보호 운동,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기율사의 자유 이런 것들 주장했다는 것을 봤을 때 민권 신장에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민중계몽을 통해서 근대화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민중계몽의 근대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만민공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은 이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국가 운동에서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 자세를 보였다. 이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이, 이완용 같은 사람은 독립문이라는 현판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친러파였어요. 그래서 아간파차를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 시작되면서 친미로 돌아섰고 친일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구 세력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은 전혀 우리에게는 침략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침략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요구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주 우호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권 요구나 미국의 이권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일본의 어떤 우호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식민지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독립협회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과 강목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